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행사장,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한 일본 가수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술렁거립니다. 곧 진행 요원들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뺏고 퇴장을 유도합니다. 가수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무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연을 즐기던 중국인 관객들조차 황당해합니다. 다음날 예정된 다른 공연도 모두 취소됐고 주최 측은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이 행사의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시사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일본 문화 차단에 본격 시동을 건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유일한 방법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라고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타이완 유사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라 아직까지는 두 국가의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며 일주일 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의 도심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보트로 간신히 고립된 이들을 구조해보지만 범람한 강물로 수위가 3m 높이까지 올라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과 태풍이 결합하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지에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현지 시각 어제 기준 442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Di atas gunung itu, setelah itu saya keluar dari rumah, aku lihat udah putih itu air itu sama kayu turun ke bawah. 태국 정부는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섰고 최소 38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사이클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산지대의 차 재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15,000채의 가옥이 파괴돼 7만 8천여 명이 대피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ගැඹුරු පීඩන අවපාතයක් බවට පරිවර්තනය වෙමින් තමයි ඉන්දියාව දෙසට ගමන් කරන්නේ. එතකොට මේකේ ඍජු බලපෑම දැන් කොහොමත් නැහැ. 동남아시아 각국에선 현재까지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백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총뿌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오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갔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매매가 감소하며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호소하는데요. KBS가 시장 동향과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남성.
자녀들을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준비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계획을 미뤘다고 말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며 필요한 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0억짜리에 40%면 4억을 받고 나머지 6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억밖에 없으니까.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에 사는 90대 노부부는 최근 아파트 매도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못 팔고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투기 과열지구가 10년 보유, 장기 보유라는 게 너무 대단한 억제 조치예요. 11호 부동산 대책 전후 2개월간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000건에서 4,600건으로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는 90%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들은 현재 부동산의 불안 요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KBS 미디어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 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 첫 차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준법 운행은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면 파업이 아니어서 심각한 열차 지연 가능성은 없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이 다소 늦어져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늘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1%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째 상승하며 2%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76포인트 하락한 3,925.83에 코스닥은 19.07포인트 오른 931.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 소비 활성화 기대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을 줄이는 등 혼조세를, 보안과 로봇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한솔케미칼과 HL만도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이고 한올바이오파마, HMM 강세인 반면 전력과 방산주,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양식품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6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에서 잿더미 속에서도 남아 주목을 받았던 파란색 버스가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 일대를 초토화한 팰리쉐이즈 산불. 새카맣게 그을린 집터 사이에서 멀쩡히 남아 눈길을 끌었던 이 차량, 1977년형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였습니다. 차량에 아줄이란 이름을 붙여준 차주 메건 씨는 페어 한복판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줄을 보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ow, it is magic. Azul, the bus, that's what we named it, survived. I'm just in shock. 이 사연이 알려지자 폭스바겐 측이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깨진 유리부터 엔진, 내장재까지 다시 조립하는 데만 무려 2,000시간이 투입됐고 프랑스에서 40년 동안 보관돼 있던 희귀 엔진 부품까지 찾아 사용했습니다.
We found the car with the busted rear windows. We had ashes inside. We had embers inside, and nothing combust. Why didn't it burn? I don't know. 파란 외장까지 새로 칠한 아줄은 새 차처럼 재탄생해 최근 LA 오토쇼에서도 전시됐습니다. 아줄의 기적과 달리 팰리쉐이즈 지역의 복구는 여전히 더뎌 7천여 채가 소실됐지만 지금까지 재건된 집은 단 한 채뿐입니다. 가자 지구의 임시 천막촌. 폭우가 쏟아져 천막은 흙탕물에 잠겼고 여기저기 강풍에 찢겼습니다. Can you see how the children and women are carrying sand to put it in the tents? But it's all in vain. 200만 명 넘는 난민이 숙소가 없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 11월에 물난리로 2만 2천 개 넘는 천막이 못 쓰게 됐고 28만여 가구는 거처를 잃었습니다. 결국 다시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All the household goods are gone. Nothing is left, even the flour. 이스라엘은 최근 25만 장의 방수포와 1만 개의 천막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난민들은 사실상 재기능을 못하는 천막이라고 말합니다. 현지 인도주의 단체들은 앞으로 강추위와 폭우가 겹치면 대규모 저체온증과 감염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로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마네 현의 낙도인 아마초. 이 작은 섬에서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연안에서 밀려오는 약한 파도에도 위아래로 흔들리며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전기 한 대로 하루 2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시간대나 날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항상 일정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診療所だったりとか、さっき言った電気が必ず必要な場所は島の中にも多く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もそういった電気が使え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 개발업체는 2027년까지 오키나와현 등에 3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고현의 이 기업은 대규모 파력 발전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하루 100가구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파도가 높은 먼 바다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波によって傾くことで発電する。どこから波が来ても同じように動くようにしよう。 이 장치로 생산한 전력은 배터리를 실은 배 등을 통해 육지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사람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무인 택배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산둥성 동잉시의 한 택배 회사 직원들이 택배 물품을 차량에 차곡차곡 싣습니다. 시속 40km 저속으로 운행하는 저속 무인 택배 차량입니다. 신호등과 보행자는 물론 도로 옆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량까지 식별해 스스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전후방 150에서 200m 거리의 물체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고 최대 800kg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80km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一辆无人车一天要跑3套左右，往返里程一般在80公里左右，日均最多可配送快递1500件。 동잉시는 이번에 지역 최초로 무인 택배 차량 98대의 번호판을 발급했습니다. 이 차량들이 배송하는 택배 물량은 하루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계획 안의 세부 사항을 놓고 추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를 들고 미국 협상단이 조만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인데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이 반영된 평화계획 수정안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수정안의 세부 사항과 최종적인 절차, 문구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이번 협상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just about peace deals, it's about creating a pathway forward that leaves Ukraine sovereign, independent, and prosperous.
우크라이나 측은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등 국익과 관련해 협상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We are discussing about the future of Ukraine, about the security of Ukraine, about no repetition of aggression of Ukraine. 이번 협상은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기 직전에 열렸습니다. 협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위트코프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이번 주 초가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조치들을 며칠 내로 최종 확정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시작했다가 빚을 지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금목걸이를 받아갑니다. 목걸이를 건넨 사람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도박빚이 생기자 1,600만 원에 달하는 부모님의 순금 목걸이로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이고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도박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온라인 도박 피의자는 4,700여 명으로 전체 도박 피의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도박센터를 찾은 중학생의 비율은 2020년 10.5%에서 2022년 26.8%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호기심이나 또래의 영향으로 도박에 손대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오락처럼 가볍게 시작한 도박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절도, 폭력은 물론 일부는 성매매나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역사는 교과서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볼 수도 있고 또 전쟁이나 도시 같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편지를 통해서 당사자만의 진솔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입니다. 천재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지만 천하의 다빈치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이력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다빈치가 밀라노 공작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쿠바 위기 당시 케네디와 흐루시초프가 나눈 서한 등 역사를 뒤바꾼 100통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부모가 의사이면 자녀도 의사로 크고 예술가 집안에선 예술가가 나올까.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6가족의 삶을 따라가며 가족 문화의 차이가 자녀들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적했습니다. 양육 방식의 차이와 유전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과학적 접근으로 풀어나갑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나라. 하지만 우주 공간을 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주에선 위성 요격이나 전파 방해가 수시로 행해지고 위성 궤도 선점을 위한 공방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 대항해 시대와 같은 불평등과 독점, 식민지화가 우주에서도 진행되는 셈입니다. 유엔 같은 갈등 조정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과 저개발이 국가적 능력 부족보다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체계적인 수탈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출간 5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성찰하는 데 유효한 거울로 작동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12월로 넘어오자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 3.7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도로 13일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대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3에서 8, 전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정도입니다. 12월 시작부터 추위 속에 다소 많은 눈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교통안전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와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8도, 대전과 전주 11, 대구는 1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평범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연결. 헬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일단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주마등 같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딱 5.18 생각나요.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그걸 막을 것이냐.